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걷기 매니저 청개울입니다. 자, 선별단지 시리즈고요. 29와 22탄입니다. 어디냐?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입니다. 공고 영상입니다. 공고가 나왔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제도, 사라질 제도긴 한데 민간 사전 청약이 이루어졌던 단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산세교에 오늘 제가 영상 2개를 찍거든요. 동시에 2개가 분양을 같은 날짜에 하는데 더군다나 블럭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지 규모 같은 건 당연히 다르고 브랜드 다르고 저는 입주 시기도 달라요. 그래서 두 영상을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우미리 센트럴시티와 힐데스하임이라는 브랜드를 가진 원건설에서도 이 세교지구에 같은 날 분양이 있습니다. 두 개 비교하시면 될 것 같다. 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썸네일 제목을 이런 식으로 대충 정했거든요. 뭐냐면 요즘 2030한테 핫한 데가 있잖아요. 어디? 강원도 양양입니다. 핫한 곳이 있는데 정말 핫해야 될 곳은 양양이 아니라 오산세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에 대한 얘기. 일단 한 줄 평 이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힘든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저는 오산세교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요즘 제가 분양가 중개에서 다루고 있지만 수도권 분양가 보면요. 84형 기준으로 했을 때 7억 원 기본이고 옵션 좀 붙이면 거의 8억, 그리고 좀 큰 도시에서는 10억 치고 있거든요. 비싸죠. 그에 반해서 이 오산세교는 민간 사전 청약이 있었던 거 보시면 알겠지만 분상제가 좀 적용되는 단지들이고요. 가격이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저렴, 거의 가장 저렴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오산이 나쁘냐, 양양 핫하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오산이 핫해질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치가 그래요. 따라서 오늘은 이 단지 이외에 오산이 특히나 오산세교지구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산세교 우미리 센트럴시티를 갖다가 선별단지로 선정한 이유, 그냥 오산 우미리라고 오늘은 부를게요. 너무 길어요, 요즘 아파트 이름들이. 그냥 우미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선정 이유는 이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성이 있어요. 왜냐? 대단지입니다. 그냥 대단지가 아니에요. 보통 1000세대 넘으면 대단지라는데 얘는 1500세대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개발지구, 오산세교 2지구에 들어갑니다. 오산세교 지구는요,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복잡다한 것들이 있거든요. 2지구 뭐 이렇게 블록블록. 근데 이거보다 요걸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근데 제목은 요렇게, 이거 옛날 포토뉴스 네이버 건데 제목이 이랬어요. 오산세교 3지구 신도시 개발 100주가 될 듯. 다만 2011년도 겁니다. 지금 24년도죠. 그러니까 일단 세교 3지구는 정말 오래전부터 계획됐다가 빠그러졌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이런 지구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산세교 1지구가 있고요. 이미 들어갔죠. 들어가고 있고 조금 일부는 오산세교 2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두 단지가. 그리고 세교 3지구가 지금 발표가 났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세 개 합치면 6만 5천 세대 규모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거의 인구 20만 규모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얘네가 세 개가 합쳐지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를 수 있어요. 생각 다를 수 있고 욕하셔도 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얘네 세 지구가 합쳐졌을 때 그 힘은 생각보다 강력한 파워를 발휘할 거다. 더군다나 이 위치로 봤을 때 그런 얘기를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오산세교 2지구에 들어가는 1500세대 규모의 큰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역 핵심 개발 지구입니다. 오산세교 1, 2, 3지구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지구 16,000세대, 2지구 18,000, 3지구는 더 커요. 31,000세대 규모입니다. 따라서 전체 합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5,000세대 규모입니다. 엄청 큰 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얘는 역세권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적인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역세권이면 소음 문제 뭐 이런 거 있지만 대신 교통이 편리하고 역세권으로부터 멀면 교통 멀다고 까잖아요. 저희가. 얘는 역세권 아니에요. 오산역에서 절대로 도보로 못 갑니다. 대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저렴한 분양가입니다. 근데 이 역세권 아닌 게 투자 요소에서 마이너스 요소긴 한데 이게 꼭 나쁜 거냐? 아니에요. 얘가 저렴한 분양가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이거고 또 하나는 오산이 철도 교통망을 이용 못하는 곳은 아니에요. 좀 전에 보셨지만 새마약, 오산도 있고 오산역 세 개가 전부 다 이 지구와 관련이 있어요. 오산 세교 지구하고. 근데 기존에 들어간 단지들도 그 철도 교통권이 아니라 얘 위치상 다른 교통수단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특히나 오산역 같은 경우에 환승센터 있거든요. 버스 이용해서 전철 이용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신 저렴하잖아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오히려 저렴한 분양가. 따라서 얘는 기본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을 갖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단지고 택지지구 들어가고.
자, 두 번째,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필수 단지죠. 얘는 지역 관심도가 높아요. 오산에서 높느냐? 아닙니다. 오산 위치 보시면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래요. 이거 오산요. 예, 오산이에요. 이게 오산. 오산인데 위가 어디입니까? 당연히 수원이죠. 실제로 오산에 수원에서 넘어오신 분들 많아요. 또 하나가 중간에 뭐가 둘러싸고 있습니까? 화성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요게 수원, 그죠? 요거 수원, 요렇게 세 개. 요거 보이시나요? 요 붉게 표시된 지역, 이게 화성입니다. 즉 오산의 서쪽과 북쪽과 동쪽을 감싸 있는 게 화성이에요. 동탄이 여기 있죠. 자, 그럼 오산 밑으로 뭡니까? 평택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뭐예요? 용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인, 수기처, 수지, 기흥, 처인구가 이렇게. 그럼 뭐냐? 그럼 잘 아시죠? 수원은 기본적으로 삼성 때문에 발달한 도시예요. 애초에 발달했고 삼성 때문에 더 커진 도시.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화성 동탄도 마찬가지고요. 용인도 클러스터, 그렇죠? 평택도 당연히 삼성 반도체. 뭐냐면요. 이 수원하고 화성, 용인, 평택에 둘러싸인 데가 오산이거든요. 가운데 딱 위치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수원 분양가 중개에서도 다른 지역이잖아요. 수원 분양가 어떻습니까? 최근에 10억 넘어갔고 지금 국평 기준 나오고 있습니다. 동탄은요, 장난 아니죠. 평택은요, 물론 요즘 평택이 미분양 좀 나고 해요. 그래도 기본적인 고덕 신도시 분양가라든가 1억은 보시면 돼요. 비싸요. 그리고 용인도 만만치 않죠. 근데 오산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수원, 화성, 동탄, 용인, 그 다음에 평택, 요 네 지역의 아파트 값에 비해서 싸요. 상당히 저렴합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 일하시는 분들. 특히나 젊은 세대. 젊은 세대가 처음부터 어떻게 7, 8억이 있어요. 수원 10억이 어디 있어요. 돈 모아서 나중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딘가는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산이 위치가 어떻습니까? 수원 가기도 용이하고 동탄, 화성 쪽 가기도 용이합니다. 평택 당연히 용이하죠. 1호선 따라서 쭉 있는 거거든요. 용인 쪽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들 일자리 되게 많거든요. 일자리가 많아서 동탄도 잘 되고 있는 거고 용인도 잘 되고 있는 거고 평택도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아파트가 비싸단 말이에요. 거기서 일하는데 저렴한 신축을 갖다가 얻으시는 분들이 올 곳이 바로 오산입니다. 더군다나 이 오산에 세교 1지구일 때는 그랬는데 2지구 그러다가 3지구까지 6만 5천 세대가 한 곳에 집중돼서 들어갑니다. 이때는 얘 자체의 파워도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얘를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역 관심도가 오산이 아니라 수원, 화성, 평택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관심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세대한테. 그래서 양양이 아니라 오산이 더 젊은이들의 성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물론 측면이 좀 달라요. 주거 측면이고 양양은 노는 거죠. 그리고 여기 뺐지만 용인도 들어갑니다. 용인도. 저는 기타 화제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GTX-C가 있잖아요. 남쪽 라인으로 일단 확정된 건 수원역까지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거 지제역까지 연장됩니다. 근데 중간에 들러야 될 곳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병정. 지난번에 그것도 오산이에요. 힐스테이트 오산 더 클래스를 갖다가 얼마 전에 영상 띄워드렸잖아요. 근데 걔 분양가는 좀 비쌌어요. 7억대에 나왔거든요. 힐스잖아요. 병학회하고 이 견줄 가격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 달라요. 얘는 오산역 있잖아요. 오산역에도 지금 GTX-C의 정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면 오산에 앞으로 보시면요. 수원, 화성, 평택, 그리고 용인에 가는 젊은 분들이 많이 모여들 거란 말이에요. 규모 자체도 커지고 6만 5천 세대, 20만 명급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산역 이쪽 정차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얘는 개발되고 있는 거잖아요. 계획이 아니에요. 이미 들어간 단지도 있고 지속적으로 분양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양시장 흐름 파악에서 필수 단지고 특히 GTX-C 관련해서도 이런 전반적인 면에서 봤을 때 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성이 괜찮다라고 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욕하셔도 됩니다. 어디까지 의견 다를 수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자, 얘 기본 정보부터 한번 볼게요. 오산의미는요. 공고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일단 29일 날 1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28일 날 월요일 날 특공이 있겠죠. 교통은 오산역이에요. 근데 얘가 말씀드렸지만 도보권이냐? 그건 아닙니다. 보시면 위성부 지우고 볼게요. 그래야 잘 보이니까. 요 오산역이 있는데 어디 들어가냐? 여기 이지구거든요. 이게 이지구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요걸 딱 지우면 나와요. 오산세계 우미린 센트럴시티. 자, 이 치고 오산역 여기에요. 일단 얘가 거리제기는 한번 해볼게요. 해보기는.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가까울 것 같아요. 현재 나와 있는 도로에 따르면 물론 다른 도로도 놔주겠지만 여하튼 3km 정도 됩니다. 절대로 못 걷습니다. 그렇죠? 자전거로도 10분이 넘게 걸리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산은 여기 환승센터가 있거든요.
버스 노선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주면 물론 초기에는 조금 설렁설레 있고 좀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거 노선 잘 놔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수도권철 1호선 이용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산역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동탄 도시철도가 놓이게 됩니다. 어디에? 오산역에. 그러면 이제 동탄 접근성도 좋아져요. 예. 그리고 트램인데 트램 놓아주게 되고 단계별로 개통됩니다. 당장 개통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GTX-C가 있습니다. 오산역 거쳐서 밑으로 가면 진이역이 있고 송탄이 있고 서정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제 있잖아요. 이 지제에 들어온 거 확정인데 거의. 그럼 중간에 하나 들릴 수 있을 만한 데가 어디냐? 수원까지 가기 전에. 딴 데 없죠. 오산입니다. 오산역이에요. 물론 병점역도 추진하고 있는데 병점은 오히려 화성에 속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오산시에도 하나는 놔줘야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이렇게 때리박으면서 20만 명 새로 때리박으면서 이거 안 놔주냐. 사실 오산시 인구가 지금 20만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 다 들어가면 오산시 인구 급격하게 늘게 됩니다. 따라서는 이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는 봅니다. 단 확정은 아니라는 거 유념하시고 이것 때문에 들어가지는 마세요. 이걸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말고도 투자 요소는 많습니다. 여기 투자 요소라기보다 젊은 분들 들어갔을 때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일단 2단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1500세대인데 문제는 얘가 사전청약, 민간 사전청약이 있었어요. 공공주택은 아닙니다. 근데 그때 대략 300여 세대가 사전청약 된 게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포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이따 말씀드렸지만 사전청약 분양가에서 대략 5, 6천 정도가 올랐습니다. 몇 년 전이니까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잖아요. 공사비 달라지고. 여하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온 물량은 1100세대 정도가 일반 물량으로 나왔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25층짜리입니다. 고층이고 얘는 더더군다나 확인이 되는 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항공 VR 있거든요. 얘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사전청약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이 현장입니다. 이거 지금 거의 한 15층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이미 공사 들어간 단지예요. 그리고 보시면 바로 앞에 마루초교라고 초등학교 들어갈 예정이고 고등학교도 들어갈 예정 부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루초교는 공사 중입니다. 딱 맞춰서 들어가 줄지는 이제 좀 이따 봐야 되는데 왜냐면 우미린 같은 경우에는 입주시기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1년 정도 남았거든요. 내년 말에 들어가요. 그거에 딱 들어올지는 봐야 되는데 여하튼 그리고 이쪽으로 그냥 들어온 김에 이쪽으로 3지구가 2지구를 둘러싸요. 잠시 다시 보시면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 요 위치 파란색에서 요 정도 위치에 들어가요. 뭐가 우미린이 3지구가 이렇게 둘러싸게 됩니다. 요 앞쪽으로. 요런 위치다 보시면 돼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25년 11월 입주 시기를 빨간색 해놨습니다. 왜냐면 보통 우리가 청약하고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얘는 내년 11월 이제 거의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금 마련해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빨간색입니다. 다른 단지보다 훨씬 빠릅니다. 입주가. 분양은 분상제가 적용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싸요. 재당첨 제한이 대신 10년인데 사실 재당첨 제한은 투기 과열지구 관련이 있어서 의미는 없습니다. 이건 상관없는데 전매가 3년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다만 얘는 공고문 보시면 등기 후 전매 가능입니다. 뭐냐면 얘가 내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3년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얘는 등기가 되는 순간 전매 제한이 풀립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 3년은 그냥 있는 거다 보시고 등기 치면 전매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주문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투자 측면에 들어가시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투자 측면에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이런 조건들이 등기 치면 전매 가능하고 거주문 없다는 거 봤을 때 분상제임에도 불구하고. 자, 분양가가 중요하죠. 제가 왜 싸게 나왔다고 하는지 이거 딱 보시면 아실 겁니다. 공고문이 있는데 공고문 뭐 제가 언제나 확인해 드리잖아요. 들어서 보시면 59형 A, B, C, D 네 타입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타입마다 조금씩 다르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분상제니까 타입별로 큰 차이 안 나요. 얘는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층 고층 위에가 있고 1층 밑에 있네요. 3억 2천에서 3억 6천 정도입니다. 보이시죠? 1층 3억 2,300, 고층, 기준층 3억 6천입니다. 얘는 최고층이라 그냥 기준층으로 해줘요. 꼭대기층까지 다 기준층입니다. 3억 2천에서 3억 5,900 똑같아요. 타입별로 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리고 72형이 있고요. 84형이 있는데 84형은 4억 4,500에서 4억 9,400 거의 5억 돈 이렇게 봅니다. 정리해드렸어요. 어떻게 3.2억부터 3.6억 뭐가 59형이 84형은 4.5에서 4.9 딱 봐도 최근 저희가 다뤘던 분양가 중개 보시면 이해 빠르실 겁니다. 쌉니다. 그리고 확장비 얘 분상제 적용이잖아요. 싸게 나왔습니다. 확인하시면 되는데 59형 480입니다. 그리고 84형은 더 적어요. 오히려 360입니다. 최근에 수도권 분양, 민간 분양, 일반 분양 어떻습니까? 2,000에서 2,500이에요. 확장비가. 근데 얘는 300이에요. 거의 거저먹기입니다. 2,000돈이 세이브가 일단 돼요. 에어컨 720. 얘는 비슷하게 나왔어요. 보통 내기 기준이면 750에서 800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건 비슷하게 나왔다. 근데 얘는
옵션이요. 재밌습니다. 저 처음 봤는데 59형 제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공고문 들어가서 옵션 딱 간 다음에 웬만하면 다 때리고 가버리죠. 제가 거기서 빼실 건 알아서 빼시라고 다 박아드리는데 여기죠. 발코니는 이거예요. 300에 400 싸고요. 시스템하고 것도 좀 말씀드렸죠. 공이 그냥 다 720이요. 평형별로 차이도 없어요. 여기부터인데 유상옵션 추가 품목이 보면요. 59 이렇게 4칸 나와 있고 80 나와 있거든요. 중문 뭐 160, 광마루, 광폭. 광마루 기본으로 주는데 그걸 광폭으로 하고 싶다. 요즘 유행이거든요. 유행입니다. 선택 안 하셔도 돼요. 사실 별 차이 없어요. 50만 원. 여하튼 이것도 싸요. 딴 데는 뭐 이것도 한 100만 원 나거든요. 수입 대형화도 수입산으로 뭐 대리석을 넣어주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수입산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100만 원이에요. 쌉니다. 기본적으로 싸요. 고급 주방 특허가 200밖에 안 해요. 거기에 엔지니어드 상판, 대형 사각 신고 다 들어가 줍니다. 이런 거. 기본적으로 싸게 나왔는데 가전은 제가 일단 뺍니다. 어느 단지나 이건 공투로 빼는 거니까 이해하시면 되고요. 왜냐면 들어갈 때 새로 한 게 더 싸고 좋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 갖고 들어가신 분도 있어서 모든 단지에서 뺍니다. 이 단지뿐만 아니라. 근데 이 부분이에요. 뭐냐. 제가 이거 다 더해봤거든요. 일단 딱 보면서. 더해봐서 가격을 냈어요. 근데 얘는 이게 있습니다. 패키지가 있습니다. 거실 패키지, 주방 패키지, 침실 패키지. 뭐냐, 여기 거실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다 더하면 좀 비싸게 나오거든요. 싸지만 비싸요. 다 합치면. 왜 비싸냐? 그걸 그냥 패키지로 묶어서 하면 더 싸게 해줘요. 여기 보시면. 광폭, 광마루, 아까 대형아토, 평면특가, 거실주변특가 다 더하면 얘보다 비싼데 네가 만약 이거 거실 관련된 거 다 하잖아? 그럼 난 더 싸주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 이거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여기 있는 옵션들 다 계산해도 싸요. 다 넣으면 1,400인데 만약 네가 이걸 옵션 패키지로 하잖아? 패키지도 뭐 선택을 다 하게 한 게 아니에요. 거실 패키지만 할 수도 있고 주방만 할 수도 있고 침실 패키지만 할 수도 있거든요. 여하튼 패키지 다 선택한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제가 계산했던 1,400보다 300이 싸집니다. 즉 모든 옵션을 다 들어갔을 때 1,100만 원이면 끝이에요. 정말 좋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끔 기본 무상 주고 유상 조금 더 해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다 했을 때도 패키지로 하면 1,100. 그럼 84는 비싸냐? 아니에요. 얘도 2,000 나오거든요. 그냥 다 단순하게 더하면. 근데 패키지로 한다? 그럼 1,650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패키지도 나는 주방은 안 하고 거실만 침실만 할래. 그것도 돼요. 저는 상당히 좋게 나온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처음 봤는데 이런 거 얘네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이렇게라도 깎아주는 게 전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네. 여하튼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확장비, 에어컨 더하면 대략 1,000만 원이죠. 거기다 옵션 다 그냥 때려 박죠. 저희는. 그랬을 때 59형의 경우에는 안 비싸요. 요거 확장 에어컨 1,000만 원에 옵션 패키지 1,000만 원 하면 2,000입니다. 따라서 기본 분양가 3.2억에서 3.6억에다 2,000 나오면 돼요. 3.4억에서 3.8억이 나왔고요. 80세형도 똑같이 계산하면 4.8억에 5.1억으로 나왔습니다. 59형이 4억이 안 됩니다. 3.8억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매력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오산 세교지구에 들어가는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단지들이 정말 큰 매력. 항상 말씀드리죠. 저 광고면 광고 표시할 겁니다. 광고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뒤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일하는 젊은 세대가 7, 8억짜리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초기. 근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연봉이 처음에는 뭐 적겠지만 그래도 3, 4천 가잖아요. 30대쯤 되면. 근데 그거 저축해서 지금 마련하려고 하는데 7, 8억이면 못해요. 집에서 뭐 어떻게 도움받지 않는 이상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도전할 수 있죠. 당연히 대출 나오고요. 그렇죠? 대출 나오고 특히 젊은 분들은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잖아요. 대출 뭐 생애 최초 대출이든 뭐 정책 대출 지금 잠깐 맡겼지 됩니다 다. 이거 해서 들어가면 내 소득 비교했을 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단지들인데 이런 게 없어요 수도권에. 근데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만 해도 2단지 들어가잖아요. 전반적으로 이 가격에 들어가주는 단지들이 많아요. 그게 좋은 점이고 저는 그게 오산세교의 앞으로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분양 이렇게 봤잖아요. 추후에 좀 이따 비교해드리겠지만 안 오를 아파트가 아니에요. 지역이. 역세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실질적 분양가 3억대에 나와준 거 저는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84형도 비싼 거 아닙니다. 이 가격. 저는 요즘 수도권 보면 거의 옵션질 하면 옵션질이라고 평가하잖아요. 저희가. 5억이 뭐예요? 8억 가까이 갑니다. 웬만한 역세권이요. 근데 얘 역세권 아니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여기서 들어가서 왜 84형 필요해요? 자녀가 있으면 그래도 84형은 좀 가야지 되잖아요. 이 가격에 들어가서 자산 모으시면서 좀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 충분히 할 만한 가격이다. 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다만 얘가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약간 저점 찍고 올라간다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계약금을 5% 이렇게는 안 해줍니다. 10%고요. 중도금도 무이자는 아니고 이자 후불제이긴 합니다. 이거는 계산하시면 되는데 워낙에 실질 분양가 자체가 싸니까 나쁘지는 않은 조건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리고 평면도는
얘도 25일 날 오픈합니다. 공홈이 있는데 공홈 들어가시면 딴 건 다 떠 있는데 평면도라든가 이런 거 안 떠 있어요. 커뮤니티도. 다만 이제 모델하우스는 오픈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가서 정확하게 보시면 되고요. 예. 사전 청약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 힌트를 드리자면 사전 청약할 때 당연히 평면도 돌았겠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작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공홈에 게시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거 끌어다가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체 편의성은요, 커뮤니티 이것도 이제 공고문에서는 확인할 수 있어요. 글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감도는 아직 공홈에 안 나와 있는데 25일 날 나옵니다. 25일 날 정확하게 보시면 되고 아니면 분양 홍보관 모델하우스 가시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공고문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사청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확인해 보니까 체육관,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북카페, 게스트하우스 들어가줘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예. 이 가격에 게스트하우스 들어가는 정도면은 나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제가 여기는 안 써놨지만 요즘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뭐 있냐면 돌봄센터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얘 단지규모 1,500 쓰게 됐잖아요. 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입주민들이 우린 이거 안 할래 하지 않는 이상 들어가게 돼 있고 여기 젊은 분들 많이 들어갈 단지거든요.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거는. 예. 그래서 자체 편의성 나쁘지 않다. 단지 내 편의성은 나쁘지 않아요. 예. 주차 1.32대 1입니다. 나쁜 거냐? 아니죠. 얘가 주력이 뭐라 그랬어요? 59형이요. 그러면은 얘는 소형 평수가 대다수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1.32대다 나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육은요, 마루초, 아까 VR로 보셨죠? 바로 앞에 들어가요. 품고 있는 거 아닌데, 단지 가운데 초등학교를 넣는 건 아닌데, 바로 앞에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 모든 택지지구에서 생각하셔야 될 거죠. 이거 공사 중이긴 한데, 이게 내년 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정확하게 마루초가 언제 들어오는지는 보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조금씩 공사 일정이 미뤄지면 다른 학교를 일단 다녀야 돼요. 그게 오산초, 오산중이거든요. 근데 오산초가 어디 있냐 보시면 이건 좀 모르요. 여기 있습니다. 오산초. 세교 예지구 중간 정도에 들어갑니다. 학급당 학생수 벌써 20명이네요.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지금 단지를 들어간 거 봤을 때는 빨리 공사해 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이미 결정돼서 공사 중이니까. 거의 1km 정도 걸립니다. 예. 저학년이 걷기엔 좀 그렇죠. 예, 따라서 요거 자녀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 요 입주 시기에 맞춰서 내후년에 뭐 학교 다니고 그래야 된다. 그리고 이미 초등학교 다니고 있다 하면은 바로 예정부지 앞에 있고 공사 중이긴 한데 여길 다닐 수도 있다는 점. 이건 분양 홍보관 가서 좀 더 정확히 물어보시면 대략 어느 정도에 만들어진다 얘기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학교는 지금 이쪽 예정이 있긴 한데 아직은 이것도 지금 공사 중 뭐 이런 걸로 보여요. 따라 중학교는 좀 더 멀다는 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산대학교 있죠. 거기 오산중학교 붙어 있어요. 좀 멀죠 지금 보시면 그죠? 거리가 멀어요. 직선거리가 3km가 다 돼갑니다. 2.6km. 근데 이거죠. 지금 여기 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지들 계속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 고등학교나 여기는 중학교가 근실 내에 완공될 것 같긴 한데 얘는 입주 시기가 바로 내년 11월이잖아요. 그래서 홍보관 같은 데 가셔서 좀 잘 물어보셔야 된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고등학교는 이제 학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원은 아무래도 여기 오산역 이쪽 오른쪽이 원도심이 이쪽이 새로 개발되는 거예요. 서쪽이. 이쪽 원도심 쪽 보시면 빼곡히 들어가 있죠. 아파트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학원가 형성돼 있을 거고 셔틀은 아마 다닐 겁니다. 이게 먼 거리 아니거든요. 이게 오산 중심지로부터 한 2km 내에요. 따라서 셔틀 같은 건 다닐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산 자체에서 교육 여건이 막 빠진다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신규 택지지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거 신설될 때까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 그건 분명히 고려하실 상황이고요. 편의성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산역하고 세교지구 자체입니다. 오산역이 교통 측면이 아니라 좀 전에 보셨잖아요. 오산역을 해서 오산역을 중심으로 이쪽 서쪽은 이제 개발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른쪽 동쪽 지역이 기존 오산 도심입니다. 따라서 이쪽에 보면 마트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이 다 여기 있어요. 멀지 않다 그랬죠. 2km 이용할 수 있는데 근데 다만 오산 1, 2, 3지구 합하면 6만 5천 세대 20만 명급입니다. 새로 다 들어가 줄 겁니다. 다만 뭐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 걔네들이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세교 1, 2지구로 치면은 중반에 들어간 단지예요. 초기 단지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중반에 들어간 단지고 다만 세교 전체 3지구가 들어가 주잖아요. 그걸로 보면 초기 단지입니다. 장단점이 있죠. 초기에 들어가면은 힘들어요. 뭐가 편의성 같은 거. 좀 전에 학교도 그랬잖아요. 아직 만들어지고 있고 뭐 주변에는 공사도 하고 있고 마트도 가려면 뭐 2km 남짓이긴 하지만 하여튼 나가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대신에 뭐예요? 분양가가 쌉니다. 얘 세교 3지구 들어오고 이럴 때 얘가 1, 2지구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서 파워가 생기잖아요. 그럼 3지구는 좀 더 비쌀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분양가는 싼데 대신 편의성이 떨어진다. 갈수록 편의성은 좋아지고 가격 올라가면서 이득은 제일 많이 먹는 게 초기 단지들입니다. 그건 생각하셔야 되고 1, 2지구로 치면 중기 단지예요. 그래서 1, 2지구로 치면요. 2급 얘보다 먼저 들어서 이미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거기 분들은
더 힘든 세월을 지금 견뎌오고 있는 거죠. 편의성 측면에서. 단지 자체들은 잘 꾸며서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산 우미린에 대한 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린 거고요. 자, 그럼 얘는 분양가 착하냐 적절하냐? 저는 기본적으로 착합니다. 착해요. 수도권 어딜 봐도 이 가격은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그냥 가장 싸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착하고요. 주변 매매가 비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워낙에 여기도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오산 비역세권 구축이 있고요. 오산 비역세권 준신축들이 있어요.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된 거. 오산 역세권 구축이 있고 오산 역세권 준신축. 즉 비역세권과 역세권의 구축, 준신축, 구축, 준신축을 정리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가요. 제가 그냥 거의 다 찍어봤어요. 오산 여기 들어서 시간 엄청 걸렸는데 오산 비역세권 구축. 비역세권은 지금 우미린도 비역세권이잖아요. 3km 대신에 오산역까지 비슷해요. 근데 구축이에요. 얘네들이 어떠냐? 59가 2.5억에 3억. 그다음 84는 3억에 3.5억입니다. 지금 우미린 3.8억이에요. 최고가가 59요. 자, 그 다음에 오산 비역세권인데 준신축급. 그래도 한 5, 6년 된 그래도 아직은 구축 안 넘어간 것들. 얘네는 59형이 3억이고요. 그러니까 3억보다 좀 높은 놈도 있어요. 84는 4억입니다. 그럼 역세권은 어떠냐? 오산 역세권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역으로부터 거리가 좀 되는 놈들이 많아요. 자, 역세권 같은 경우 구축은 4억에서 4.5억. 근데 여기는 재밌는 게 59형은 또 없어요. 뭐냐면 역세권으로 59형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80대만 조사했어요. 한두 개밖에 없어서. 그거는 대표한테, 그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여하튼 역세권 구축은요 4억에서 4.5억이고요. 역세권인데 준신축이다? 급격하게 뜹니다. 어딘지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오산대 역 앞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84형이 6.5억까지 갑니다. 자,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우미린이 59형 내년에 들어가는 신축, 내년 말이니까 거의 26년에 들어가는 건데 얘가 3.8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돼요. 이 오산역 비역세권이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실 때 여기가 오산역이잖아요. 이쪽 오른쪽에 이미 개발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존의 원도지. 이쪽에서 거리가 한 1km 정도 넘어가는 놈들 비역세권. 얘네들 보시면 가격이 이렇습니다. 이래요. 3억까지 가요. 그리고 준신축급이다 그러면 3억 이상 갑니다. 근데 얘가 우민이 3.8억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얘네들 오산 비역세권 구축과 준신축급은 세교지구가 아니에요. 기존이라던 원도심들에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구축과 준신축급인데 이 정도 가격이거든요. 세교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세교에 이제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교 쪽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이거 비교했을 때 얘네가 신축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 3.8억은 최고가잖아요. 더군다나 이거 제가 옵션 다 박은 걸로. 저층은 더 싼 거 있고 이거 나쁘진 않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8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산 역세권의 준신축보다는 훨씬 싸고요. 그렇죠? 네. 오산 역세권의 구축보다 조금 비싼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옵션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죠. 네. 그리고 비역세권에 있는 준신축 구축보다도 많이 비싼 건 아닙니다. 구축보다도. 네. 따라서 요거 들어갔을 때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 비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써놨습니다. 세교지구 제외하면 59는 많지는 않아 보여요. 또 하나 뭘 비교해야 되냐면 다름이 아니라 세교지구에 이미 들어간 아파트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특히나 세교 2지구 말고 1지구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찍어보시면 여기 들어가 있죠. 다만 위치가 얘네는 오산대역에서 좀 가까운 놈들이 있고 좀 먼 놈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나오잖아요. 가격들. 근데 1지구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시간이 떨어져서 이제 2지구 들어가는데 여기 좀 분양돼서 거의 다 입주 준비 중이거나 이제 막 다 분양하거든요. 얘네들 요거 옆에 있는 거 요거는 세교지구 안 들어가는 예전 구축들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뭐 2000년도에 만들어진 거, 지금도 25년 된 아파트들 얘네들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들어가 있는 단지들 이런 것들 23년에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분양가랑 비슷합니다. 이미 들어간 건데 따라서 이 가격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거 보시면 돼요. 지금 신축이잖아요. 이거 분양하는 거잖아요. 물론 입주가 가깝긴 하지만 수도권에서 이런 가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싼 거 맞습니다. 무조건 절대적 가격에 싼 거예요. 절대적 가격에서. 자, 투자가치 평가 이걸 좀 해드려야죠. 저는 상대적으로 좋은 분양가예요. 오산의 기본적인 성격에 맞는. 이게 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오산 세교지구는요. 다른 걸 보실 게 아니라 이걸 보셔야 돼요. 앞으로. 얘 자체가 3지구까지 개발돼서 20만 명급을 키우는 이유가 있어요. 뭐다? 수원, 화성, 용인, 평택의 직주 근접으로 어렵지 않은 데인데 그쪽 아파트 가격들이 최소 신축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장난이 아니에요. 적어도 최소 6억 이상부터 시작해서 7억 기본이고요. 8억, 9억, 10억까지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일하는 분들의 젊은 층 있잖아요. 그들의 주거 문제를 갖다 해결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국가 입장에서도. 오산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 엄청 들어갔거든요. 일자리들. 그걸 갖다 다 어떻게 7, 8억짜리 들어가라고 그래요. 아니면 다 전세 월세 살라고 그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개발해 주는 거예요. 한 방은 아니죠 사실은. 그죠? 시간은 꽤 걸려요. 지금 꽤 걸렸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오산 삼지구 같은 경우에 빠그라졌다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따라서 오산의 기본적인 성격, 이 기본적인 성격이 그거예요. 좀 전에 말했던 내 지역에 일하는 젊은 계층이 직주근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가는 상대적으로 좋은 그 내 지역, 수원, 용인, 화성, 평택에 비해서 좋은 분양가다. 즉 이렇게 아예 써놨습니다. 수원, 화성, 평택, 용인의 배후지입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일하는 젊은 세들이 들어갈 가장 좋은 위치예요. 역까지 거리 좀 멀어도 실제로 직주근접, 대중교통 이런 거 여러분이 직접 재보신 게 좋죠. 왜냐면 제가 재면 뭐 이상하게 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나쁘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이 지역들에 들어가는 젊은 분들이 비싼 거기 분양가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쁘지 않으니까 출퇴근할 수 있는데 싸니까. 이게 오산에 있는 투자 가치예요. 이거 자체가 모이면서 여기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추후에. 그리고 교육 편의 측면은 당장 고려해야 됩니다. 투자 가치에 있어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들어가는 지구들이기 때문에 학교들이 조금 시간 걸려요. 공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죠. 그런 거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GTX-C 확정은 됐지만 오산역은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바로 얘 때문에, 세교 때문에. 그리고 동탄 트램은 이미 계획돼 있습니다. 단계별 개통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화성 쪽이고 수원 쪽이든 용인 쪽이든 아니면 밑쪽 평택이든 이 1호선 자체 갖고 이미 되는 게 많고 버스 노선도 살펴보시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오산 내 수요보다 주변 배후가 더 중요합니다. 오산은 2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많이 모여든 거예요. 오산도 그 인구수 보면 수원에서 넘어온 분, 화성에 넘어온 지금도 그래요. 근데 거기에 지금 제가 보기엔 인구가 최소 30%고요. 세교 3지구까지 가면은 거의 50% 이상, 70%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 게 이 오산시입니다. 그 얘기는 이게 다 세교 때문에 늘어나거든요. 그럼 세교 자체가 갖출 파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만 명이 갖추게 돼요. 따라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지금 아직은 1, 2지구 봤을 땐 중기, 3지구까지 보면 초기거든요. 세교에 있어서 투자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편의성 이런 거 힘들다는 거 교육 편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미래 가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이 내 지역, 수원, 화성, 평택, 용인의 단순 배후지일까? 지금은 그래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얘 자체가 20만 명이 된다? 그때는 저쪽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단순 배후지가 아니라 이것 자체의 파워가 생깁니다. 상권이든 뭐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군다나 뭐가 있어요, 이거? 젊은 세대가 모여들 거란 말이에요. 이 가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아직은 교통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걸 감안하고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2030들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파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초기, 중기 분양된지란 거. 1, 2지구에 있어서는 중기, 전체 세교에 있어서는 초기이기 때문에 완성도가 갖춰질수록 투자 측면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이렇게 보면 돼요. 적어도 인플레이션 해지 수준에 저희가 주택을 구입하는 게 있잖아요. 물가 상승률만큼은 얘도 다 돌려줄 아파트입니다. 분양가 때문에. 그리고 3지구 개발 속도가 한번 멈췄었는데 지금 다시 적극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거 계속 보셔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GTX-C. 이건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정차 여부에 따라서 완전 바뀝니다. 그 다음에 교통 편의성은요. 기타, 나머지 트램이든 뭐든 추후 다른 노선이든 이거는 규모에 따라 커집니다. 근데 얘는 규모가 이미 커질 걸로 확정이 됐잖아요. 이거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 싸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수원, 화성, 평택, 용인의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흐르는지. 얘네 아직 정고점 딱 찍고 팍 치고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수원, 광교라든가 동탄은 이미 치고 있습니다. 다만 평택은 좀 어렵죠. 왜? 공급이 너무 많아요. 물론 나중에 다 찰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시기입니다. 뭐 평택의 화양지구라든가 브레인시티라든가 거기도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평택의 공급 물량이 특히나 많다는 거. 다만 평택의 분양가를 보면요, 이거 공급 물량 많아도 오산은 상관없습니다. 거의 절반은 아닌데 70% 정도예요. 분양가 자체가 세교가. 그래서 많은 건 맞는데 평택의 문제고 오산은 영향을 아예 안 받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자, 그리고 입주시 부동산 시장 상황인데 이 입주시는 얘 같은 경우는 내년 말이라서 좀 그런데 그로부터 한 2년 뒤 27년 8년 됐을 때 부동산 시장 상황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로 제가 분양가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한 줄 평점 이렇게 봅니다. 싸다고 비지떡이 아니다. 이거 싸다고 비지떡 아니냐 이러신 분도 있을 텐데 역세권도 멀고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가격 대비 나쁘지가 않아요. 2단지뿐만 얘기 아니에요. 이건 세교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 정리하는 측면인데 우리보다 당장 목전에 눈앞에 투자만 눈앞에서 몇 억 먹는 거 이것만 생각할 수 없어요. 그건 자산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하는 건데 모두가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힘들 수도 덜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신축이잖아요. 싸게 들어가는. 그럼 좀 덜 힘들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덜 힘들게. 월세나 전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덜 힘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세교의 미래가 저는 밝다고 생각하는데 얘 위치상 이거예요. 일하는 젊은 층의 좋은 주거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030들, 오산 원래가 2030이 많은 도시입니다. 위치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그 직주근접 때문에. 근데 거기 비싸단 말이에요. 오산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예 정부에서 그래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교지구를. 근데 여기 2030이 계속 이렇게 몰려두고 20만 명급의 세교지구 완성된다? 여기는 가장 활기 넘치는 그 어디보다도. 생각해보세요. 이곳에 모여있고 이러면 문화도 그렇고 가장 괜찮아질 수 있는 지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고 다르실 수 있어요. 예. 따라서 한 번은 고민해봐야 되는 단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싸요. 쌉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이따가 다른 영상 찍을 건데요. 실제 싸움 있잖아요. 거기는 조건은 더 좋습니다. 예. 좀 이따 그 영상을 같이 보시도록 하고요. 세부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급하는 것에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어디까지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고요.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거 항상 인지하셔야 되죠. 그리고 100만 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과의 분양정 공식 단톡방을 제가 밑에 첫 댓글에 올려드릴 거거든요.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도 해드립니다. 네, 들으시면 좀 더 많은 정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세교지구 앞으로 분양 계속 될 겁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좋아요는 아니어도 뭐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좋은 정보 계속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정확하고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